뭐? 한국이 금메달을 딸 거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한국 수준은 중국 아래라고. 여기는 파리올림픽이 한창인 프랑스 파리. 배드민턴 경기가 펼쳐지는 포르트 드 라샤펠 경기장에서 한 중국인 여성이 큰 소리를 내며 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내 그녀는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 펼쳐진 건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 출신의 스포츠 전문 기자 위메이예요. 저는 41살로 지난 12년간 스포츠 전문 기자로 올림픽 현장을 찾아다니며 취재했고, 이번에는 파리올림픽의 생생한 열기를 전달하고자 프랑스 파리에 취재차 파견을 나와 있답니다. 제가 겪은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이유는 이번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보여준 놀라운 모습과 경기장에서 제가 만난 한국인 응원단에게 받은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사실 저는 한국이 중국보다 한참 수준이 낮고 열악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는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을 취재하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그날따라 호텔의 엘리베이터도 타이밍 좋게 제때 도착하고 경기장으로 향하는 택시도 기다림 없이 바로 잡을 수 있어서 오늘은 운이 정말 좋아서 마치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날 경기는 중국의 허빙자오와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맞붙는 경기로 배드민턴 세계 정상의 자리를 두고 다투는 중요한 경기이자 양국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였는데요. 관중석은 중국 응원단과 한국 응원단으로 나뉘어서 서로 각자의 선수를 응원하며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경기장의 분위기는 응원단의 함성과 응원으로 열기가 정말 뜨거웠어요. 양쪽 응원단은 서로 상대방을 견제하면서 응원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외치곤 했습니다. 저도 지지 않을세라 우리 자랑스러운 중국의 배드민턴 간판 허빙자오 선수를 큰 목소리로 응원했어요. 우리 중국이 한국한테 지는 것은 절대로 상상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우리 중국보다 한참 아래라고 생각했거든요.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했습니다. 중국의 허빙자오는 특유의 강력한 스매시로 점수를 따냈고 한국의 안세영도 끈질긴 수비와 정확한 샷으로 맞서며 경기를 이어나갔어요. 관중석에서는 양국의 응원단이 각각 자신의 선수를 응원하며 치열한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한국에서 온 취재 기자가 저를 향해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기자님이시죠? 저는 한국에서 온 스포츠 기자 김유진이에요. 오늘 결승전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우리 누가 이길지 내기할까요? 진 사람이 오늘 경기가 끝나고 커피를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슨 의도로 말을 거는지 당연히 중국이 이길 텐데 왜 얼토당토 않는 내기를 하자고 하는지 의아했지만 어차피 내기를 해봤자 우리 중국이 무조건 이길 테니 내기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 중국이 당연히 이길 거예요. 한국은 중국보다 한 수 아래니까요. 저는 도발적인 미소를 지으면서 조금은 쌀쌀맞게 대답했어요. 마치 그 한국인 기자가 저에게 대결을 신청해 온 것처럼 살짝 기분이 언짢았거든요. 경기는 중국이 앞서는 듯 싶더니 시간이 갈수록 안세영 선수가 경기를 지배해가는 분위기였어요. 결국 첫 번째 세트는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이기고 말았죠. 저는 그래도 우리 중국이 마침내 대역전극을 펼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세트가 시작하기 전 잠시 쉬는 동안 저에게 내기를 제안했던 한국인 김유진 기자가 사탕을 하나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이거 드세요. 두 번째 세트도 긴장하면서 봐야 할 테니까요. 달콤한 사탕이 긴장을 좀 풀어줄 거예요. 양국의 자존심이 걸린 이 중요한 순간에 경쟁심 때문에 마냥 적대적일 것으로만 생각했던 그 한국인 기자가 다정하게 건넨 사탕이 내심 고마우면서도 아직은 그녀의 호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았어요. 고맙네요. 하지만 이 사탕은 우리 중국이 이기고 나서 먹을게요. 이윽고 두 번째 세트가 시작되었고 경기장의 열기는 더욱 더 뜨거워졌어요. 경기는 팽팽하게 이어졌고 두 번째 세트 중반에 이르러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가 다소 지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안세영 선수는 한층 더 집중하며 지치지 않는 체력과 투지로 경기를 주도해 나갔어요. 저는 중국이 지게 될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중국이 한국에게 질 거라고는 정말 생각조차 못했는데 걱정 반 긴장 반 발을 동동 구르며 승리의 여신이 중국 편을 들어주기를 마음속 깊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경기가 진행될수록 안세영 선수는 한층 더 집중하면서 점수 격차를 벌리면서 앞으로 나아갔고 중반쯤 허빙자오 선수의 실수가 이어지며 마침내 안세영 선수가 승리하고 금메달을 따낸 순간 경기장은 온통 한국 응원단의 환호성으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한국의 김유진 기자가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두 선수 정말 최선을 다했네요. 안세영 선수도 정말 멋있었지만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도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네요. 그녀는 제게 위로의 말을 전했어요. 한국이 중국의 콧대를 꺾었다고, 한국이 중국을 누르고 이겼다고 자랑이나 늘어놓으면서 중국을 비웃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중국도 잘했고 수고했다며 위로해주는 그녀가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중국이 이겼더라면 저는 오만방자한 표정으로 그것 봐라. 한국은 중국의 상대가 안 된다고 실컷 비웃어줄 생각이었는데 말이죠. 괜스레 제가 참 유치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며 반성하고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죠. 저는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그리고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한국이 우승한 걸 축하해요. 그리고 패배를 인정할게요. 내기한 대로 오늘 일 마치면 커피 한잔 해요. 내기에 졌으니 제가 살게요. 그렇게 우리는 경기 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날의 감동적인 사건은 배드민턴 금은동메달 시상대에서 일어났어요. 한국의 안세영 선수에게 패배하고 은메달을 획득한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가 시상식에 입장할 때 왼손을 살짝 감아쥐고 입장을 했는데 그 손에 들어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스페인 국기의 작은 배지였어요. 허빙자오 선수는 메달 수여 후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도 이 배지를 손에서 놓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허빙자오 선수가 자신과 4강전을 치르다 부상을 당해 경기를 기권했던 스페인 선수 카롤리나 마린을 위해 이런 세레모니를 준비했던 것이었어요. 당시 4강전에서 스페인의 마린 선수가 1대 0으로 앞서다가 두 번째 게임에서도 10대 8로 이기고 있었는데 허빙자오 선수의 공격을 수비하다가 오른쪽 무릎이 심하게 뒤틀리며 쓰러졌고 통증을 호소하다가 결국 경기 자체를 기권했었거든요. 중국의 허빙자오 선수는 스페인의 마린 선수 곁에서 등을 어루만지면서 그녀를 위로했고 경기 직후 취재진과 가졌던 인터뷰에서도 상대 선수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며 눈물을 보였었어요. 이후 허빙자오는 마린을 존중하고 그녀의 스포츠맨십 정신을 결승전까지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스페인 배드민턴협회로부터 해당 배지를 전달받았다고 해요. 허빙자오 선수는 시상식 후에 기자회견에서 준결승 상대인 마린이 부상을 입어 안타깝고 슬펐다고 말하면서 그녀를 위해 시상대에서 스페인 배지를 달았다면서 마린이 시상식에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위로를 얻길 바라고 꼭 그녀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어요. 허빙자오의 이런 따뜻한 말과 행동은 SNS를 통해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 세계의 스포츠 팬들로부터 깊은 찬사를 받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허빙자오 선수가 보여준 진정한 스포츠 정신에 감동받았고 그녀의 따뜻한 인성에 반해서 그녀의 팬이 되었어요. 저는 그녀가 보여준 스포츠 정신과 의리 역시 기사로 다뤄서 중국 매체를 통해 모든 중국인들이 이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했어요. 저는 서둘러 일을 마무리하고 유진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약속했던 파리 시내의 한 카페에서 다시 만났어요. 유진과 저는 따뜻한 카페라떼와 프랑스에서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한 마카롱을 디저트로 주문했어요. 달달한 마카롱을 먹으면서 우리는 각자 스포츠 기자로 지내온 경험담을 나누면서 동질감을 느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이 별로 없었어요. 뉴스나 인터넷에서 본 것들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한국인들은 무례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기를 좋아하고 게다가 한국 사회는 경쟁이 치열해서 사람들 사이가 차갑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유진과 대화를 나눌수록 점차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상이 모두 편견이고 오해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유진은 정말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진심으로 공감을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편견과 오해를 풀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번 경험이 저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요. 스포츠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중한 기회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유진, 커피 다 마셨으면 우리 생강을 따라서 조금 걷지 않을래요? 마침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있던데 겸사겸사 구경도 할 겸요. 저는 유진에게 산책을 제안했어요. 유진도 흔쾌히 동의했죠. 저희는 생강을 따라 걸으면서 파리올림픽에 대해 서로가 느낀 소감을 나눴어요. 어느덧 저희는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 도착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모여있는 것이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몇몇 선수가 갑자기 수영을 하던 생강에서 나와서 구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경기 운영진들이 놀라며 선수들을 도우려 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유진에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선수들이 왜 저렇게 갑자기 구토를 하고 아파하는 걸까요? 유진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생강의 수질이 문제를 일으킨 것 같네요. 얼마 전에 생강 수질을 분석해서 발표한 내용을 봤는데 생강에서 대장균이 유럽 수영 지침과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의 권고 기준을 초과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생강이 이렇게 더럽고 오염이 심각한데 여기서 수영을 하고 경기를 하라고 하다니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무려 4년간 이 순간을 기다리며 열심히 피땀 흘려 훈련한 선수들에게 이렇게 최악의 조건에서 경기를 하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알고 보니 벨기에 트라이애슬론 혼성 계주 대표팀이 경기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기권을 선언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생강의 수질이 문제가 많기에 무려 4년간 이 대회만을 위해 준비해온 선수들이 경기 전날 기권을 하는지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스위스 선수는 생강에서 수영을 한 뒤에 위험에 걸렸고 캐나다 선수는 결승점을 통과한 뒤에 10번이나 구토를 하는 모습이 방송에 생중계되기까지 했으니 정말 생강의 수질오염 문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경기에 참여했던 미국의 한 선수는 생강의 수질을 우회적으로 비꼬아 말하면서 파리에 온 후로부터 일부러 손도 씻지 않고 생강의 대장균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절대로 손을 씻지 않았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정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있을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때 유진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의 서울에도 한강이라는 아주 큰 강이 있는데 한강에서도 종종 이렇게 수영이나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하곤 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어요. 한강은 깨끗하게 관리되거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한강이 생강보다 더 크고 넓다고 해서 당연히 생강처럼 더럽고 병균이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한국도 예전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면서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부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한국의 모습에 놀라움을 느꼈어요. 중국보다 한국의 상황이 훨씬 더럽고 열악할 줄로만 알았는데 제가 정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죠. 중국도 사실은 파리의 생강을 탓할 자격도 안 되는 것이 중국의 강도 오염이 심각하거든요. 중국에서는 더러운 강물에서 수영을 한다는 것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환경보호에 앞장서서 자연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무료 한강에서 수영을 하고 수상 스포츠를 즐긴다니 정말 놀랍고 한국이 부럽기도 했어요. 저는 유진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커져갔어요. 그리고 꼭 한번 한국에 직접 방문해서 이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싶어졌어요. 위메이 꼭 한번 한국으로 초대할게요. 한국에 오시면 제가 꼭 좋은 곳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의 좋은 점들을 직접 경험해보면 더욱 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유진은 이어서 말했어요.
위메이, 파리 올림픽의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선수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네요. 우리는 스포츠 기자로서 이러한 문제를 세상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4년간 피땀 흘려 노력한 선수들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병에 걸려 아파가면서 경기를 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죠. 우리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맞아요, 유진. 우리는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더 이상 선수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해요. 유진과 저는 생강의 수질 문제와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각자의 나라에 이것을 기사로 다루기로 결심했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바로 기사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협력해서 경기장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더 이상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파리올림픽에서 일어난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꼭 널리 알려서 다음 올림픽부터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어 재발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기로 했어요. 선수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각자의 신문사를 통해 생강의 수질오염 문제와 트라이애슬론 경기를 포기한 선수들, 그리고 선수들의 구토 사건과 같은 피해 상황들을 낱낱이 밝혀 기사화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들과 영상을 첨부하여 기사를 작성했어요. 우리가 작성한 기사는 빠르게 주목받았고 국제사회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주요 뉴스 채널들은 우리의 보도를 인용하며 생강의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와 트라이애슬론 경기에서 발생한 선수들의 피해를 집중 조명했어요. 이 문제는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넘어서 환경 문제로도 부각되며 국제사회의 큰 이목을 집중시켰어요. 결과적으로 올림픽 운영 조직으로 하여금 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선수들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하게 촉구한 것이었지요.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우리의 보도에 대한 압박을 받아서 생강의 수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들은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수질 검사를 철저히 하고 문제가 되는 구역을 더욱 철저하게 청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유진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노력을 인정하며 스포츠 기자로서의 사명감을 공유하게 되었어요. 위메이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알릴 수 있어서 기뻐요. 유진이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움이 되어서 진심으로 기뻐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어요.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스포츠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 유진과 저는 탁구 경기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중국과 한국이 맞붙는 남자 단체 준준 결승전이었죠. 위메이, 오늘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 이어서 남자 탁구로 한국과 중국이 맞붙게 되었네요. 오늘도 흥미진진한 경기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이번에 파리에서 당신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가웠어요. 남은 일정도 잘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동계올림픽 현장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취재하면 좋겠어요. 우리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유진과 저는 따뜻하게 포옹하며 인사를 나누었어요. 저에게 올여름에 얻은 최고의 수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저는 단연코 파리올림픽에서 유진을 만나 함께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는 환경을 제공한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문제를 세상에 알린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유진을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깬 것도 올해 제가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이번 파리 취재를 마치고 나면 중국으로 돌아가서 잠시 휴식을 했다가 올가을에 한국으로 여행을 가보려고 해요. 한국의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다정한 한국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한국을 마음껏 느껴보고 싶어요. 저에게 많은 감동을 안겨준 유진에게 이 기회를 빌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더욱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박감동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